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수학자로 BBC 다큐멘터리 수학의 아름다움을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서울대학교에서 객원교수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한국에 온 지 3년,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학구열은 영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제가 가르치는 수학과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광경이 되었고, 수업 후 이어지는 심도 있는 질문들은 저를 항상 자극합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미적분학 수업에서 한 학생이 새로운 풀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방법보다도 효율적이었죠. 그 학생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 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저자로 그 학생의 이름을 올렸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수학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EBS에서 수학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국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의 도움으로 재미있는 실험과 시각화 자료들을 활용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었죠. 방송 이후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는 피드백을 보내와 특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료 교수와 가진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강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교수와 함께한 자리였는데 다음 학기 미적분학 강의 계획을 논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열정과 깊이 있는 이해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학구열이었습니다. 소피아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케임브리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 학기에 도입할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시도했던 토론식 수업 방식을 한국의 교육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죠. 김 교수는 특히 제가 제안한 그룹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마신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학과 세미나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동료 교수의 강연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던 중이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저녁 식사가 그날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저는 서재에서 제일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차분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습관이죠. 책상 위에는 내일 강의할 풀이의 급수 관련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평소처럼 뉴스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홍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강의 전에 잠시 뉴스를 보고 일찍 자려 했죠. 아침 첫 강의를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영국에서처럼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는 순간 그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검은 화면에 빨간 자막이 번쩍이며 긴급 속보가 나타났고 화면이 바뀌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손에 들고 있던 홍차 잔이 덜그럭거렸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눈앞의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 교수와 나누었던 평화로운 대화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있을 강의 준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지만 TV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긴박해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자로서 저는 늘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해왔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읽었던 역사책 속의 독재 정권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계엄령 철회하라. 는 구호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당 대표마저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는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났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TV 화면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비춰졌고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순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차가워진 홍차잔이 덜그럭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복잡한 방정식에서 한국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가장 우아하고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집회와도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K-팝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평화로운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마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을 몸에 두른 청년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시위자들, 응원봉을 흔드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10대 청소년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들은 교복을 입은 채로 참여해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학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방정식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은 것처럼 한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어려운 문제를 가장 평화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연예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간식을 후원했고 시민들은 서로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세대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고 중년층은 청년들의 열정적인 구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최소 42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집회에 중장년층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10대 청소년들의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2030 세대의 남녀 모두 80% 이상이 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30 세대의 대다수가 이 운동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10대 청소년들의 참여 증가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도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성평등과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시민 참여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성숙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과 용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BBC, CNN,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K-팝과 민주주의의 혁신적 만남. 축제가 된 시위, 한국이 보여준 미래의 저항. 평화로운 저항의 새로운 모델, 서울의 기적 등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저명한 정치평론가는 한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찬사를 보냈고, 프랑스의 시사주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촛불 시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K-팝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질서 있는 저항,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차량 통행을 위한 길 열어주기, 상호 배려하는 모습 등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다룬 영상들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평화로운 저항 정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학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민주주의의 위기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이 아닌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수학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경이로웠습니다. 며칠 후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분기하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수업 후에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영국 분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칠판에 방정식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때는 영국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된 700년의 여정.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민주주의를 이루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최근의 시위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내 조국 영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달성했더군요.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였지만 폭력은 없었고 질서는 완벽했죠. 집회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된 거리를 보고 놀란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겁니다. 수학자로서 내가 특히 감탄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논리성입니다. 마치 완벽한 수학적 증명과도 같았죠.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리를 증명해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영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브렉시트 이후의 혼란, 보수당 정부의 잦은 총리 교체, 증가하는 사회 불평등. 내 조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는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순낙으로 이어지는 총리 교체를 겪었습니다. 국민 투표 없이 보수당 내부 경선으로만 총리가 결정되는 것을 보며 많은 영국인들이 실망했죠. 또한 정부의 BBC 압박, 언론의 독립성 위협,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 등
한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던 영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는 저조하죠. 마치 오래된 수학 공식처럼 형식만 남고 열정은 사라진 듯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모습을 봅니다. 촛불의 바다가 된 광장에서 저는 영국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민의 열정과 참여 의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한국의 사례가 영국을 비롯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아졌네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화로운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닐까요? 수학자로서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이곳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 때문입니다. 수학자인 제가 특히 감탄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의 집단 지성입니다. 마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수많은 수학자들의 협력으로 해결되었듯이 한국 시민들은 어떤 복잡한 사회적 과제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더군요. 또한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놀랍습니다. 수학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접근을 중요시합니다. 한국 시민들 역시 감정적 대응 대신 이성적 판단을, 혼란 대신 질서를,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수학적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자랄 때는 민주주의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통념을 깨고 놀라운 속도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해법이 기존의 정리를 뛰어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특히 최근의 시위 과정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였지만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수열처럼 질서정연했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수학적 공리처럼 명확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된 거리를 보며 저는 이러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곳에서 보낸 3년의 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봅니다. 영국인 수학자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죠. 특히 지금도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들의 시민들에게 한국의 이야기가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